나 당신밖에 없어. 나도. 근데 왜 통장이 비어 있어? 처음에는 그냥 좋은 사람인 줄 알았다. 좋은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살면서 많이 봐왔다고 생각했다. 눈치도 있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있다고 자부했다. 그 자부심이 틀렸다. 틀렸다는 것을 아는데 2년이 걸렸다. 2년 동안 무너졌다. 무너지는 것을 알면서도 멈추지 못했다. 그게 이 이야기에서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다. 왜 알면서 멈추지 못했냐고. 나도 모른다. 지금도. 그 사람을 만난 건 50이 넘어서였다. 남편과 사별하고 3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각자 자리를 잡았다. 혼자 사는 것이 익숙해질 즈음이었다.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익숙해진 것이 아니라 감각이 무뎌진 것이었다. 그 무뎌진 시간에 그 사람이 들어왔다. 지인의 소개였다. 같은 산악회 회원이라고 했다. 처음 봤을 때 특별한 인상은 없었다. 키가 크지도 작지도 않았다. 잘생겼다고 하기도 뭐하고 평범하다고 하기도 뭐한 얼굴이었다. 그런데 말을 잘 들었다. 내가 말하는 동안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았다. 끊지 않았다. 다 듣고 나서 받았다. 그게 그때 제일 좋게 느껴진 것이었다. 두 번째 만남이 그 사람이 먼저 연락해서 이루어졌다. 밥을 먹으러 가자고 했다. 좋은 데 있다고. 내가 좋아할 것 같다고. 좋아할 것 같다는 말이 어색하지 않았다. 한 번 봤을 뿐인데 내가 뭘 좋아할지 안다는 것이 어색해야 했다. 그냥 좋게 들렸다. 그게 시작이었다.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많이 했다. 그 사람이 물어봤다. 남편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물어봐도 되냐고 먼저 물었다. 괜찮다고 했다. 이야기를 했다. 오래 하지 않은 이야기들이었다. 아이들한테도 잘 안 하는 이야기들이었다. 남편이 아프던 마지막 시간들이, 마지막 날이, 그 이후에 혼자 있던 시간들이. 그 사람이 들었다. 중간에 한 번도 끊지 않았다. 다 듣고 나서 말했다. 많이 힘드셨겠다고. 그 말이 뭔가를 건드렸다. 오래 묵혀뒀던 것이 그 말 한마디에 움직였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꾹 눌렀다.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 말이 계산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어떤 말을 해야 마음이 열리는지 아는 사람이었는지도. 그래도 그때는 몰랐다. 그냥 오래간만에 누군가가 들어줬다고 느꼈다. 세 번째 만남부터 자주 연락이 왔다. 아침에 일어났냐고. 밥은 먹었냐고. 오늘 어떠냐고. 처음엔 조금 과하다 싶었다. 그런데 그 과함이 싫지 않았다. 혼자 사는 사람한테 아침마다 연락이 온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살아봐야 한다. 그냥 있구나 싶은 느낌. 누군가가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 그게 그 사람한테 기울어진 이유였다. 한 달이 지났다. 만나는 횟수가 늘었다. 주에 2번, 3번. 밥도 먹고 공원도 걷고 전시회도 갔다. 그 사람이 먼저 하자고 하는 것들이 많았다. 내가 좋아할 것 같다며 데려가는 곳들이 있었다. 어떻게 아냐고 물으면 말했을 때 눈이 빛났다고 했다. 그 말이 좋았다. 내 눈이 빛난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2달이 지나면서 좋아한다는 말이 나왔다. 그 사람이 먼저 했다. 저녁을 먹고 걸어가다가 별것 아닌 시간에 갑자기 좋아한다고 했다. 오래전부터 그랬는데 이제 말하는 거라고. 나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잠깐 걸었다. 그 사람이 기다렸다. 나도 그런 것 같다고 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뭔가 달라진 것 같았다. 달라진 것들이 있었다. 집에 오면 더 자주 연락이 왔다. 보고 싶다고. 목소리 듣고 싶다고. 통화를 오래 했다. 새벽까지 이야기한 날도 있었다. 아이들한테 말하지 않았다.
말했다가 어떤 반응이 올지 알 것 같아서였다. 엄마가 무슨 연애냐고 할 것 같아서. 그 말이 듣기 싫어서. 혼자 가지고 있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처음 이상한 것이 있었다. 그 사람이 사업 이야기를 꺼냈다. 하고 있는 일이 잘 되고 있는데 조금만 더 있으면 크게 될 것 같다고. 그런데 자금이 좀 필요하다고. 처음에는 그냥 이야기로 들었다. 며칠 뒤에 또 나왔다. 구체적으로 얼마가 필요한지, 언제까지 필요한지, 그러면서 물었다. 혹시 여유 자금이 있냐고. 잠깐 멈췄다. 이게 뭔가 싶었다. 그런데 바로 다음에 그 사람이 말했다. 말하기 싫었는데 너한테는 숨기는 게 싫어서 말하는 거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다고. 그 말이 의심을 거뒀다. 솔직하다는 것이 믿음으로 들렸다. 처음 돈이 오간 건 4개월째였다. 적은 금액이었다. 며칠만 쓰고 돌려주겠다고 했다. 됐다고 했다. 그 정도는 괜찮다고. 일주일 뒤에 돌려줬다. 돌려줬다는 것이 중요했다. 안 돌려준 것이 아니었다. 약속을 지켰다. 그래서 그 다음이 가능했다. 두 번째는 금액이 좀 컸다. 사업 계약이 있는데 계약금이 필요하다고 했다. 계약이 성사되면 크게 들어오니까 잠깐만 빌려달라고. 계약서를 보여줬다. 그 계약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때는 알 수 없었다. 그냥 종이가 있었고 도장이 있었고 금액이 있었다. 빌려줬다. 이 과정이 반복됐다. 반복되는 동안 금액이 커졌다. 처음에는 몇십만 원이었다. 나중에는 몇백만 원이 됐다. 그 다음엔 단위가 달라졌다. 각각의 요청 사이에 항상 좋은 시간들이 있었다. 같이 여행을 갔다. 맛있는 걸 먹었다. 선물을 받았다. 그 사람이 먼저 돈을 쓰는 날들도 있었다. 그 좋은 시간들이 의심을 지웠다. 이 사람이 사기꾼이면 나한테 이렇게 잘해줄 리 없다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나한테 이러겠냐고. 스스로한테 그렇게 말했다. 믿고 싶어서 만든 논리였다. 이상함을 느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때마다 이유가 생겼다. 그 사람이 설명을 잘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왜 더 필요한지, 언제 해결될 건지. 설명이 매번 그럴듯했다. 그리고 설명이 끝나면 항상 같은 말이 나왔다. 미안하다고. 이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다고. 너한테만 이런 말 하는 거라고. 너한테만. 그 말이 버티게 했다. 1년이 지났다. 통장이 줄어 있었다. 정확히 얼마인지 더하기가 무서워서 안 했다. 통장 잔액이 줄어드는 것을 알면서도 봤을 때만 확인했다. 아이들한테는 말하지 않았다. 그 사람한테 말하면 미안해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했다. 곧 해결된다고 했다.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2년이 거의 됐을 때 공통 지인한테서 연락이 왔다. 조심스러운 연락이었다. 할 말이 있는데 만날 수 있냐고. 만났다. 그 지인이 말했다. 그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고. 나만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처음에는 뭔 말인지 몰랐다. 설명을 들으면서 알았다. 같은 방식으로 여러 명한테 했다는 것을. 만나고 좋아한다 하고 돈을 빌리고 사라지는 것이 나한테 처음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 말을 듣는 동안 지인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다. 집에 왔다. 소파에 앉았다. 한참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계산을 했다. 2년 동안 오간 금액을 더했다. 숫자가 나왔다. 그 숫자가 믿어지지 않았다. 내가 이렇게 많이 줬다는 것이, 내가 이걸 이렇게 줄 수 있었다는 것이. 울지 않았다. 울 것 같은데 울지 않았다. 너무 커서 눈물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다. 그 사람한테 연락했다. 받았다.
평소처럼 물었다. 다른 사람한테도 같은 짓을 했냐고. 잠깐 침묵이 있었다. 그 다음 말이 나왔다.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누가 그런 말을 하냐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그 말이 예전이었으면 통했을 것이다. 그날은 통하지 않았다. 전화를 끊었다. 그 이후로 연락이 왔다. 여러 번. 문자도 오고 전화도 왔다. 처음엔 해명하는 내용이었다. 오해라고. 다 설명할 수 있다고. 받지 않았다. 그러다 내용이 달라졌다.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갚겠다고. 그것도 받지 않았다. 어느 날부터 연락이 끊겼다. 그 끊김이 이상하게 더 실감 나게 했다. 이제 진짜 끝났다는 것이. 아이들한테 말했다. 말하기 싫었다. 엄마가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것을 아이들이 알면 어떤 표정을 지을지 알 것 같아서. 그래도 말했다. 큰아이가 왜 말 안 했냐고 했다. 왜 혼자 감당하고 있었냐고. 대답하지 못했다. 왜 말하지 않았냐고 하면 말하면 이게 현실이 되는 것 같아서였다. 말하지 않으면 아직 아닌 것 같아서였다. 그리고 부끄러워서였다. 이 나이에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것이, 이렇게 당했다는 것이 부끄럽다는 감정이 오래 있었다. 나쁜 것을 한 것이 내가 아닌데 부끄러웠다. 속은 것이 내 잘못이 아닌데 창피했다. 그 감정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없어지지 않았다. 어디서 나오는 감정인지 생각해봤다. 내가 속았다는 것이 내가 어리석었다는 것처럼 느껴져서였다. 눈치 있다고 생각했는데 못 봤다는 것이, 사람을 본다고 했는데 못 봤다는 것이, 그 자존심이 상처받은 것이었다.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봤다. 변호사를 만났다. 이야기를 들은 변호사가 말했다. 쉽지 않다고. 증거가 있냐고. 계좌 이체 기록은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빌린 거라고 부인하면 증명이 어렵다고 했다. 계약서나 차용증이 있냐고 했다. 없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차용증을 쓰자고 할 수 없었으니까. 그게 허점이었다. 처음부터 계획된 허점이었는지도 몰랐다. 신고를 했다. 경찰서에 갔다. 진술을 했다. 경찰이 말했다. 연락해보겠다고. 수사해보겠다고. 그 이후가 느렸다. 수사가 진행된다고 했지만 소식이 없는 날이 많았다. 연락해보면 진행 중이라고 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다. 그 기간 동안 일상이 달라졌다. 잠을 잘 자지 못했다. 누우면 생각이 났다. 그 사람이 했던 말들이, 좋아한다던 말이, 너한테만 이런다던 말이, 그 말들이 다 거짓이었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았다. 그런데 몸이 아직 몰랐다. 몸은 아직 그 사람을 기억했다. 좋았던 시간들을 기억했다. 옆에 있어서 좋았던 것들을. 그게 가짜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좋았다는 감정 자체는 진짜였다. 그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기 싫었다. 내 이야기를 낯선 사람한테 하는 것이 어색했다. 그래도 갔다. 상담사한테 다 말했다. 상담사가 들었다. 그리고 물었다. 지금 제일 힘든 것이 뭐냐고. 생각했다. 돈이 없어진 것이라고 할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믿었던 것이 다 가짜였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 인연이 다 없는 것이었냐고. 그 시간이 다 의미 없는 것이었냐고. 상담사가 말했다. 그 시간에 내가 느낀 감정은 진짜였다고. 속은 것이 감정을 가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그 말이 뭔가를 풀었다. 감정이 진짜였다는 것. 좋아한다고 느꼈던 것이 진짜였다는 것. 위로받았다고 느꼈던 것이 진짜였다는 것. 옆에 있어서 좋았던 것이 진짜였다는 것. 그것들이 가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상대가 거짓을 했어도 내가 느낀 것은 내 것이라는 것을. 그 구분이 위로가 됐다. 이상한 위로였다. 그래도 위로였다. 돈이 없어진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었다. 생활이 달라졌다. 쓰던 것들을 줄였다. 안 가던 데를 가게 됐다. 마트에서 고르는 방식이 달라졌다. 그것들이 자존심을 건드렸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었다. 그 감정이 왔을 때 어떻게 했냐고 물으면 그냥 버텼다고 할 것이다. 달리 방법이 없었다. 그냥 그날그날을 버텼다. 아이들이 도움을 주려고 했다. 큰아이가 돈을 주겠다고 했다. 시어머니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안 받겠다고 했다. 아이들이 모은 것을 받을 수 없었다. 내가 만든 상황인데 아이들한테 짐이 되는 것이 싫었다. 아이들이 설득하려 했다. 받지 않겠다고 했다. 혼자 감당하겠다고. 그 고집이 맞는 건지 지금도 모른다. 그냥 그때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었다. 그 사람한테 화가 나는 날들이 있었다. 당연한 화였다. 뭔가를 부수고 싶었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다. 그 사람 앞에서 할 말들이 머릿속에 가득 찼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없었다. 화를 낼 대상이 없었다. 그 화가 갈 데가 없었다. 그게 이상하게 더 힘들었다. 화는 있는데 낼 수가 없는 것이. 그 화가 어떻게 됐냐고. 천천히 흐릿해졌다. 없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냥 선명함이 줄었다. 처음엔 매일 생각났다. 그 사람 얼굴이, 했던 말들이. 그 다음엔 가끔 생각났다. 지금은 더 가끔이다.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 다만 일상보다 크지 않게 됐다. 이 일이 있고 나서 달라진 것들이 있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졌다. 이전에는 빨리 가까워지는 편이었다. 마음을 빨리 줬다. 빨리 믿었다. 지금은 느리다. 천천히 본다. 천천히 가까워진다. 서두르지 않는다. 그게 겁이 많아진 것인지 현명해진 것인지 모른다. 다만 지금은 이 속도가 맞는 것 같다. 연애를 다시 할 수 있냐고 묻는다면 모르겠다고 할 것이다. 하고 싶다는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 마음보다 두려움이 크다. 누군가가 좋아한다고 하면 어떻게 들어야 할지 모르겠다. 그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아는 건지 모르겠다. 모른다는 것을 이 일이 알려줬다. 그 모름이 지금 제일 무겁다. 속은 것이 내 잘못이냐고 누가 물었다. 아니라고 했다.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그 대답이 흔들릴 때가 있다. 내가 더 빨리 알아챘어야 하지 않냐고. 이상한 것들이 있었는데 왜 못 봤냐고. 보고 싶지 않아서 안 본 것 아니냐고. 그 질문들이 나를 건드린다. 그런데 이것도 생각한다. 그 사람이 전문적으로 한 것이었다는 것을, 나만 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보다 훨씬 영리한 사람들도 당했다는 것을. 그게 완전히 위로가 되지는 않는다. 그래도 들고 가는 방식이다. 확장서사 그 인연의 안쪽. 그 사람이 처음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돌아보면, 지금 보면 패턴이 보인다. 그때는 보이지 않았다. 처음에 신뢰를 쌓는 기간이 있었다. 잘 들어주고 잘 맞춰주고 자주 연락하고. 그 기간이 2달쯤 됐다.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 의존하게 만드는 기간이 있었다. 너한테만 이런다는 말. 너밖에 없다는 말. 나만 알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 그 말들이 특별한 사람이 된 것처럼 느끼게 했다. 그 다음에 처음 돈 이야기가 나왔다. 패턴이 교과서 같았다. 아는 사람이 보면 알아챘을 것이다. 몰랐다. 그 안에 있으면 보이지 않는다. 그 사람이 왜 나를 골랐는지 생각해봤다. 혼자 사는 중년 여성이었다. 아이들이 있지만 독립한 아이들이었다. 재산이 있었다. 외로운 시기였다. 다 조건이었다.
그 사람 눈에 내가 어떤 조건으로 보였는지 생각하면 불쾌했다. 그런데 그것도 내 잘못이 아니었다.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이 잘못이 아닌 것처럼 나를 골랐다는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른다. 그냥 그 자리에 내가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누구든 됐을 것인지 나를 특정해서 접근한 것인지 그것도 알 수 없다. 알 수 없는 것들이 많다. 알 수 없는 채로 두는 것을 배우는 중이다. 그 2년 동안 좋았던 것들이 있었냐고 묻는다면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다. 사기를 당했는데 좋았던 게 있다는 것이 그런데 있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밥을 먹었던 것이 좋았다. 같이 걸었던 것이 좋았다. 아침에 연락이 오는 것이 좋았다. 그것들이 다 목적을 가진 것이었어도 그 순간에 내가 느낀 것은 좋음이었다. 그 좋음이 가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상담에서 배운 것이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건지 아직도 확신이 없다. 좋았던 것을 기억하면 속은 것을 용납하는 것 같아서, 괜찮다고 하는 것 같아서, 괜찮지 않다. 그런데 좋았던 것을 기억하는 것과 괜찮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 그 구분이 아직 어렵다. 이 일을 주변에 말하는 것이 어려웠다. 아이들한테 말하고 나서 친한 친구한테 말했다. 친구가 어떻게 그걸 몰랐냐고 했다. 그 말이 상처였다. 친구가 나쁜 의도로 한 말이 아니었다. 그냥 나온 말이었다. 그런데 그 말이 내가 어리석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 같았다. 이후로 그 친구한테 더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때 배웠다. 이야기를 잘 들어준 사람도 있었다. 오래된 친구 한 명이 말없이 들었다. 왜 몰랐냐고 하지 않았다. 어떻게 그랬냐고 하지 않았다. 그냥 들었다. 그리고 말했다. 많이 힘들었겠다고. 그 말이 처음에 그 사람한테서 들었을 때 좋았던 말과 같은 말이었다. 많이 힘들었겠다고. 그런데 친구한테서 들으니까 달랐다. 같은 말인데 달랐다. 진짜 사람한테서 나온 말이었으니까. 수사 결과가 나왔다. 오래 걸렸다. 그 사람이 기소됐다. 나만이 아니라 여러 명이 피해자였다. 같은 방식으로 여러 명한테 했다는 것이 확인됐다. 그 결과를 들었을 때 어떤 감정이었냐고 묻는다면 시원하지 않았다. 시원할 것 같았는데 시원하지 않았다. 잡혔다는 것이 돈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었으니까. 잡혔다는 것이 그 인연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었으니까. 그냥 그랬다는 것이 확인된 것뿐이었다. 민사소송을 했다.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변호사가 말했다. 결과가 나왔다. 이겼다. 배상 판결이 났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돈이 없었다. 판결이 나도 돈이 없으면 받을 수 없었다. 이기고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다. 법이 어떤 것인지 그때 배웠다.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 결과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끝이 어떤 것인지, 소송이 끝나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졌을 때, 그게 진짜 끝이었다. 그 끝이 이상하게 홀가분하기도 했다. 더 이상 싸울 것이 없다는 것이, 더 이상 기다릴 것이 없다는 것이, 그냥 이제 살면 된다는 것이, 지금 어떻게 사냐고 묻는다면, 그냥 산다고 할 것이다. 큰 변화는 없다. 조용히 산다. 예전보다 조심스럽게 산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 서두르지 않는다. 그것이 지금의 방식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다.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데 이상한 것들이 있는 사람이, 돈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사람이, 그래도 이 사람이 진짜인 것 같다고 믿고 싶은 사람이, 그 사람한테 말하고 싶다.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면 이상한 것이 맞을 수 있다고. 믿고 싶어서 만든 논리를 믿지 말라고.
주변 사람한테 말하라고. 혼자 판단하지 말라고. 그리고 속았다면 그게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속은 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말을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못했다. 지금은 조금 받아들인다. 완전히 받아들인 것이 아니다. 아직도 흔들리는 날이 있다. 그래도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 나아간다는 것이 완전히 괜찮아진다는 게 아니다. 그냥 이것을 안고 살아가는 방식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 2년 동안 내가 느꼈던 감정들이 있었다. 좋았던 것들이 있었다. 위로받았던 순간들이 있었다. 옆에 있어서 따뜻했던 날들이 있었다. 그것들이 다 없어지지 않는다. 상대가 거짓을 했어도 내가 느낀 것은 내 것이었다. 그것을 빼앗긴 것이 아니었다. 그 감정들은 여전히 내 안에 있다. 그리고 그 감정들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아직 나라는 것이, 그게 지금 남은 것이다. 지금까지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